지구온난화의 삶의 표류 중인 지구가 집인 사람들에게 고한다. 쓰리 환경에 강력한 해독제를 제공하는 지구인더하우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생각환경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는 주변에서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건강 관리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요. 건강 관리도 약간 시대에 따라서 조금 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또 건강 관리가 있는지 저도 좀 배우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조금 알려드리려고 지구인더하우스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 VCR에서 만나보신 오늘의 지구인 스타는요. 정말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또 몸매면 몸매, 거기다가 육아면 육아. 정말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 없는 만능 엔터테이너, 배우 정가은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가은입니다. 너무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부끄러운데 사실이잖아요. 네, 사실입니다. 얼굴이 너무 조그마세요, 네. 진짜. 그렇게 되려고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가은입니다. 제가 네. 정가은 씨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뒷조사를 해봤는데요. 아이고야. 네. 지금 요즘에 다른 일에 집중하고 계신 게 있으시다고. 살짝 제가 이제 한눈을 조금 팔고 있는 게 있는데 국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시니어 모델들 워킹 가르치고 와. 제가 원래 이제 워킹. 패션 모델로 활동을 시작을 했었고 뭐 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시니어 모델 워킹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 중이다 생각하시고 내가 제일 잘났다 생각하고. 요즘 SNS 통해서 시니어 모델분들 이렇게 사진 많이 접했는데 카메라 앞에 이렇게 당당히 서시는 모습들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시니어 모델분들이라고 하면은 이게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네. 가르치실 때 뭐 혹시 어렵거나 뭐 이런 점은 없어요? 근데 사실 시니어 모델 하면은 막 나이가 막 60대, 70대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 40대부터 시니어. 나 시니어구나. 유선 씨도 시니어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싸게 해드릴게요. 네. 근데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한 60대 정도 되시는 이제 분들이 오시는데 생각보다 생각이 많이 열려 있으시고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그분들도 똑같이 아니 어쩌면은 더 많은 에너지를 그쵸. 갖고 계시고 뭔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더 돌진을 많이 하세요. 네. 그분들은 대부분 다 프로 모델이 되시길 원하시는 건가요? 프로 모델이 되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그냥 바른 자세를 원하시는 분들 이 워킹을 하면은 건강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바른 자세로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건강 문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요즘 진짜 사람들 사이에서 최대 화두는 아마도 건강이 아닐까 싶어요. 과거와 현재 또 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생각 환경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뭐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신 것 같다. 저희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을 봤을 때 네. 뭐 그런 거 한 번씩 쭉 얘기해 보실까요? 근데 네, 저희 세대 때 부모님들은 다 정말 어디 하나가 그 인장이 정말 심하게 망가져야지만 이 병원을 맞아요. 가시는 부모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요만큼 아픈 거 가지고는 안 가시고 그럼 18번 개안타. 개안타. 자꾸 괜찮다니까 속상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는 조금만 아프셔도 병원에 가시는 스타일. 아니 근데 그게 더 좋아요. 네?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엄마의 정신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너희 애비는 아주 조금만 아파도 동네 병원을 매개 살려. 건강 염려증이 있는 분들이 또 네. 있어요, 간혹. 이게 너무 세대인데도. 안 해도 문제지만 맞아요. 아버님처럼 너무 해도 약간 옆에서 불편할 수 있어요.
엄마가 또 아버지 너무 오래 사실까 봐 걱정 많이 하셨었거든요. 병원을 찾아오시는 사람들 마인드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어떠신가요? 이게 병원 찾는 분들이 좀 세대별로 다른 것 같아요. 조금 젊은 층들을 보면은 아프지 않은데도 병원을 오는 사람이 있어요. 미리미리 점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강검진 외에도 건강검진. 네, 몸을 신경 써서 더 디테일한 검사도 받으러 오시고 그렇더라고요. 병원을 저도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막 많이 아프지 않더라도 저는 무조건 한 달에 한 번, 자주 가면 2주에 한 번.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양제를 맞아요. 네네. 피 검사도 막 한 3, 4개월에 한 번씩. 와, 진짜 많이 하신다. 무슨 헌혈하시듯이. 네, 그렇게 검사 되게 칼같이 건강을 챙기고 칼같이 뭐 현미밥을 먹는다든지 뭐 닭가슴살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건강 관리 굉장히 챙겨요. 너무 전문가가 나오셨는데. 요즘에 또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평상시에 건강 관리를 좀 즐기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헬시 플레저 헬시 혹시 플레이저. 들어보셨을까요? Healthy Pleasure인데요. Healthy Pleasure. 왠지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리듬. Pleasure. 네. 직역을 하면요. 네. 예, 건강한 즐거움. 이렇게 되겠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거냐면 건강 관리를 즐겁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건강 관리는 그 활동 자체에 기반이 되는 게 즐거움이어야 되는 거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진짜 탁 붙는 레깅스에 컬러풀한 상의에 정말 누가 봐도 개성 넘치는 그 패션으로 등산을 하더라고요. 저도 등산을 좋아하는데 저는 편한 옷 입고 그냥 가요. 근데 오르내리면서 이렇게 패셔너블한 등산인들을 보면 아, 좀 살까? 내가 너무 초라하고. 저 사람들 볼 때인데 나 이거 스님 지팡이 같은 거 길거리에 있는 거 그거 이렇게 부상하고 나 이거 사진 찍는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뭔지 알겠어. 이것도 사진 찍어놔야 다 기억에 남고 네네. 이게 또 예쁘게 입어야. 사진 찍어서 올릴까 말까 한참 고민해. 패션이죠. 그리고 요즘 다이어트 할 때 또 무조건 건강하게 먹는 것뿐만이 네. 아니라 또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것들을 또 맞아. 많이 찾거든요. 예전에는 네. 닭가슴살 진짜 되게 맛있어. 맛없고 맞아, 맞아, 그냥 맞아. 그것밖에 없었는데 요즘엔 닭가슴살도 굉장히 맛이 가미된 맞아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저칼로리이면서도 맛까지 건강식. 챙길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약간 다이어트를 할 때 즐거움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확실히 어떤 요리를 사 먹을 수 있느냐, 뭐 개발된 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렇게 도와주는 제품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착용하는 게 있죠. 맞아, 네, 맞아. 스마트워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요즘에 거의 많이들 차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차세요? 걸을 때, 저 걷는 걸 워낙 좋아해서 걸을 때 이 심박수랑 걸음수랑 킬로미터가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운동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움직이지 않으면은 알람이 울린대요. 한차 안 움직이고 맞아. 있으면 이제 활동할 일어나세요. 제가 요즘에 쓰고 있는 거가 자고 있는지 뛰고 있는지 자동으로 이렇게 확인이 돼서 따로 되고 정말 인공지능이네요. 그리고 혹시 무슨 사고가 생겨서 제가 쓰러져서 심박이 떨어지고 있다거나 위급한 상황이 되면 얘가 경찰이나 그런 데 알려줘요. 맞아. 오 마이 갓. 광고로도 그건 되게 나왔잖아요. 너무 좋다. 그럼 가은 씨는 이렇게 되게 보통의 사람들보다 좀 건강을 많이 신경 쓰시게 된 거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챙겨 먹는 뭐가 있으세요 따로? 진짜 궁금하다. 영양제. 네. 네. 저 엄청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저 영양제를 아침, 점심, 저녁에 먹는 게 그리고 자기 전에 먹는 게 총 한 13가지 먹는 진시황도 이렇게 먹지는 않았거든요. 진시황도 이렇게 먹지는 않았거든요. 이 진시황도 사실 이 정도까지는 먹기는 어렵거든요. 신하들도 헷갈려 버려. 이게 아니, 근데- 황제에게 콜라겐을 줘야 될지 지금 오메가3 줘야 될지 약을 많이 지금. 드시는 것도 놀랍지만 그 때에 따라서 그게 더 그게 진짜 정성이에요. 그러면은 그 한 달에 그 영양제나 그런 건강 뭐 그 기능식품으로 네. 그 나가는 돈이 한 얼마? 오, 많이 나갈 것 상당할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약이랑 병원 한 번씩 가는 것까지 다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영양제 다 이 정도 먹지 않나요? 사실 이 정도 먹죠. 사실 이 정도 먹죠. 그거 아니에요. 최소 한 나라의 왕 정도 돼야. 보통 MZ 세대면은 사실 이제 뭐
집을 막 바로 구해 놓을 수 있는 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작은 사치를 하자 하고 뭐 화장품에 쓰거나 여행에 쓰거나 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뭐 얼굴 반도 가리고 뭐 어디 여행할 판도 아니고 하면 왜 차라리 건강. 좋은 몸부터 가지자 하고 예, 건강기능식품으로 좀 옮겨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실제 MZ세대를 잡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쇼핑 플랫폼에서도 건강식품 카테고리를 보다 전문적으로 세분화해서 확대 편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건강기능식품 하면 어르신들이 주로 드시는 거. 근데 요즘은 진짜 2030 세대들이 많이 먹다 보니까 그만큼 또 거기에 타겟을 하는데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이 영양제를 먹을 때는 가성비를 따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네. 혹시 비타민계 S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 저도 먹었는데. 네. 근데 요즘에 조금 선물로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내 돈 주고 먹기는 맞아요. 조금 비싸고 제 마음을 읽으셨어요? 누가 사주면 맞아요. 저도 생일 선물로 좀 받았거든요. 이게 일명 김태 영양제라고. 네. 그래서 1회분당 이 비용이 한 5,000원 정도?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저렴한 거에 비하면 한 10배 정도 비싼 거예요. 근데 그만큼 또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럴 것 같은데. 반전이 아유, 네.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게 10배라고 해서 10배 성능이 싼 네. 것보다 10배의 건강 효과가 있다가 아니고 아. 뭐 그거는 아닌데 그런데도 뭔가 그럴 좋은 것 거. 같은. 나를 위해서 좀 비싼 거라도 지불을 하겠다. 약간 이제 그런 마음이겠죠. 미국에서도 뭐 20대, 30대가 이렇게 건강에 신경 쓰고 돈 쓰고 이러는 게 있나요? 있기는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출발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의료가 웬만하면 사실 비싼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뭐 건강기능식품부터 포기를 하는 거죠. 본인의 생활을 위해서. 그건 너무 많은 돈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냥 나가서 달리거나 아니면 그냥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거나. 그래서 약은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챙겨 먹지 않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채식하는 분들이 외국에는 또 많이 계시잖아요. 하긴 그렇죠. 네, 요즘은 한국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왜 예전에는 베지테리언을 위한 식당을 찾아보려면 막 굳이 서칭을 해서 막 어렵게 찾아서 갔었는데 요즘엔 진짜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뭐 원래 이제 건강 때문에 뭐랄까 육식을 좀 줄이고 채소를 좀 더 많이 먹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MZ 세대에 속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미래를 생각하게 돼서 뭐 지구 환경을 생각했을 땐 사실 육식이 그렇게 썩 좋지를 않으니 그러면 채식을 더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윤리적인 문제를 생각해서 윤리 소비가 조금 더 생기는데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비건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맞아. 그런데 이게 채식이 건강이랑도 관련이 있지만 환경이랑도 관련이 있다고. 그렇죠, 맞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주제예요. 육식이 환경에 안 좋은 이유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진짜.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를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를 키우기 위해서 소가 사료도 줘야 되고 그것도 물도 물도 주고. 있어야 되고. 그쵸. 옥수수도 그쵸. 사료를 네. 줘야 되고. 그쵸, 슬슬 나오죠. 이게 그냥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근데 그 한 마리가 뭐 1년 동안 키우고 있다가 도살하면 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떤 인풋들이 뭐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제 원료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거를 생산하고 유통하기에 나가는 어떤 그런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상당한 거죠.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준비해봤어요. 뭘까? 이쯤 되면 사실 다들 출출하실 시간이잖아요. 요즘 베지테리언에게 사랑받는 제품들이 뭐가 있는지 몇 가지 지금 같이 맛보실까요? 와 궁금하다. 자,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하나씩 놔드렸거든요. 한번 먹어볼까요? 와, 근데 와 젤리가 있는 게 되게 와 신기하다. 비건 제품인 젤리가 있다는 거 저 처음 봤어요. 냄새가 뭔가 생긴 냄새 난다. 와, 훨씬 부드럽고. 젤라틴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래요. 그래서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이 크래커는요, 두부와 쌀가루로 만든 크래커예요. 그거 어때요? 먹어봐. 냄새 진짜 좋은데요? 뭔가 약간 코코넛 이거는 같은데. 두부 케이크. 우와 이거 두부 케이크예요? 두부 케이크. 오 진짜 쌀가루로 만든 거래요. 두부 냄새가 난다. 굉장히 무겁네. 와, 이제부터 간식 이걸로 줘야겠어요. 진짜 비건 제품이라고 해서 뭔가 시중에 시판되는 거랑 다르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심지어 더 맛있기도 합니다. 근데 전 너무 신기한 게 비건 지갑이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이건 무슨 왜 비건 지갑인 그거 거야? 완전 가죽인데. 그냥 사과 잼이나 주스를 만든 후에 남은 부산물을 파우더화해가지고 가공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야. 와. 찐 비건 가죽입니다. 네, 근데 와, 가죽이랑 너무 좋다. 똑같네요. 와, 그쵸? 비건 가죽이 있구나. 대박. 네. 저는 사실 40대 접어들면서부터 아. 건강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아.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요즘 보니까 젊은 2030 세대들이 일찍 건강 관리를 하잖아요. 그들은 왜 이렇게 빨리 시작을 한 걸까요? 아유, 뭐 아무래도 코로나19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사실 살다가 이런 일을 겪은 거는 모든 세대가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됐는데 그 전에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2009년에 신종플루 있었죠. 맞아요. 2015년에 메르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신경을 썼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도 그때 많이 이렇게 매출이 올랐다고 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신종플루가 발생한 뒤에 홍삼 제품의 구매액이 57%나 네, 급증했고 메르스가 발병했을 때는 비타민 등 기타 건강식품 등의 매출이 15%가 증가했다고 15%. 해요. 네. 저 같은 일반인들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누구나 SNS를 통해서 건강 정보를 얻는 게 맞아요. 제일 그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좀 그게 이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좀 뭔가 좀 부족하거나 좀 왜곡된 그런 정보들이 그런 공간에 좀 있을 수 있죠. 많죠. 아, 네, 아주 많습니다. 아. 사실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거의 반 의사세요. 그렇죠. 맞아. 그리고 이제 제 말씀을 듣기보다 본인들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약이 좋다더라. 이 약을 먹어야 내 병이 낫겠더라. 뭐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런 거 어떻게 아셨어요? 이러면 유튜브에서 봤다고. 근데 이게 좀 위험한 게 뭔가 내 몸에 이상이 있어서 찾아보고 괜찮은데 조그만 병을 좀 크게 해석이 되어서 걱정해서 오시는 경우는 그래도 괜찮아요. 의사를 만나서 아니 뭐 그 정도까지 아닙니다. 들으면 되는데. 근데 큰 병이었는데 유튜브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고 안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병을 키우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정말 그런 거는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죠.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신체뿐 아니라 정서적인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코로나 블루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정말 마음의 치료가 필요한 분들께 김프로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짧은 특강, 생각을 바꾸는 특강, 마음의 엑스레이를 찍어보자라는 주제로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건강이라는 말이 굳세다, 편안하다, 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되게 입체적인 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굳세나 내적으로는 편안한 마음이 유지되는 상태. 그것을 평안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일종의 마음 엑스레이를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이론은 어디에서 처음 나왔냐면 이제 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네, 네. 그 마음의 평안이 깨지면 나타나는 증상을 전 뭘로 꼽았냐면 계절의 변화를 인지하거나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봄이네. 정말 꽃 너무 예쁘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평안하다고 볼 수 있어요. 나 평안해. 봄이네?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이쁘네까진 아니더라도 개나리가 폈네. 요 정도도 괜찮은 건가요? 그 정도도 저는 마음에 어느 정도의 평안이 그래도 조금씩 찾아오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죠. 마음이 평안하면 이런 자연, 나무들이 보이지만 이런 자연이 있는 곳으로 자꾸 가시다 보면 마음의 평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거다. 그러겠네. 네. 네. 두 번째는 건강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유머 감각이 줄어들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유머라는 말이 웃기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라틴어 휴먼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뜻은 재밌다가 아니에요. 흐르다. 또 하나의 뜻은 예상하지 못한 놀라움. 번역하면 반전이죠. 뭐 그러잖아요. 뭐 소녀 때 뭐 낙엽만 떨어져도 막 까르르. 웃고 이러지. 근데 나중에 나이 먹고 심각하면 막 웃으면 좋다, 재밌냐? 좋아, 저게 재밌어? 많이 웃어. 조만간 사라진다 그런 웃음. 이러고 뭔가 남이 웃는 거 보면 쟤네는 진짜 정신없이 웃고 있고 아니면 나만 빼고 세상 다 행복하구나. 맞아. 그러니까 그 웃음소리가 더 슬퍼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는 어떻게 하시라고 추천드리냐면 뭔가 사랑의 소용돌이가 치는 곳, 뭔가 감동의 소용돌이가 치는 곳으로 가면 우리의 물 성분이 같이 거기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다행이다. 또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이 평안하기 시작하면 동물 교감 능력이 보통보다 조금 더 올라간대요. 걸어본 적 있으세요, 최근에? 집에 강아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걔한테 늘 말을 걸죠. 그렇죠. 네. 그거는 마음이 진짜 건강한 상태예요. 마음이 진짜 힘들면요. 인간은 딱 누군가하고 소통하지 못해요. 저희 오빠는 화분하고도 얘기를 하던데 그건 괜찮은 거예요? 많이 건강한 것 같아요. 김 프로님 말씀처럼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외적 건강에 사실 많이 치중하게 되는데 신체적인 건강만큼 진짜 요즘 같은 시대엔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 바로 내면의 건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지구의 진심인 저 타프로와 함께 지구 환경에 대한 얘기를 나눠 볼 텐데요. 이제 이미 건강에 이렇게 정가인 씨가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네네. 환경에는 혹시 관심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사실 제가 아기를 낳기 전에는 반성합니다. 환경에 정말 1도 관심이 없었어요. 네네. 내가 편하면 되고 네. 내가 편하고자 일회용 뭐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생각 없이 많이 썼는데 이제 아기가 생기다 보니까 이 아이가 컸을 때 이 지구가 어떻게 변할까 막 맞아요. 그런 생각하면은 그리고 요즘 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관심을 조금 많이 가지게 됐고, 근데 실제로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을 좀 놓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배워보고 싶어요. 너무 좋습니다. 배우는 태도가 너무 좋아요. 네. 그럼 이제부터 얼마 정도 이렇게 생활 환경을 하시면서 네네. 지구와 동행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검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가은입니다. 예뻐.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거든요. 최근에 이사를 한 저희 스윗하우스입니다. 루비 앉아. 루비 앉아. 하이파이브. 그래서 저의 이제 뭐 건강한 일상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내가 봐도 너무 없다. 진짜 여기 2층부터 한 칸이 아니네요. 약국 같아요. 약국도 대형 약국이네요, 아주 그냥. 여기 아이가 손이 닿을 수 있는 이 낮은 칸은 유산균, 칼슘, 그리고 뭐 종합 영양제부터 해서 성장 영양제까지, 그 다음에 비오틴. 비오틴을 먹고 나서 바로 먹는 게 콜라겐. 관절에 좋은 영양제. 알로에 생식이에요. 비타민. 나이가 들면 또 먹어야 되는 석류젤리. 발효식초. 근데 내가 오늘 조금 많이 과식을 했다. 뭐 이럴 때 아침 일찍 촬영했는데 내가 오늘 좀 먹었다. 그럴 때는 막 호박즙도 챙겨 먹고, 여기 배도라지청. 요거는 환절기. 환절기에 꼭 먹어야 돼요. 응가가 잘 안 나온다. 막 이럴 때는 막 발효 매실 막 이런 거 먹고. 자, 그럼 이제 먹는 거 외에 제가 또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찍기가 좀 힘드니까 엄마! 자, 엄마 일로 와봐봐. 왠지 좀 귀찮... 엄마 이렇게 하면 얼굴 커 보여. 지금 풀샷으로 넓게. 사실 저는 고등학교 고3 때 전 수능 시험을 양호실에서 누워서 시험을 쳤었어요. 목이랑 허리가 아파서. 그 정도로 약간 정말 목에 특히 조금 진심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목에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집에서 하도 이런 거 찍어야 되니까 우리 엄마는 이제 되게 시원해요. 카메라 감독님이 되셨어요. 수학여행 갈 때 사오는 건데 저거. 고개를 도리 하면서 도리. 그 매니큐어 안 칠한 발 말고 칠한 발로 찍어줘, 엄마. 하나. 잘 찍고 있나? 웨이스트샷. 허리샷. 엄마 표정 왜 그래요? 왜? 지금 이제 건강을 위해서 아보카도 샐러드를 만들 텐데 이제 아보카도 약간 검은티티하게 후숙이 된 아이를 잘라볼게요. 이렇게 씨가 느껴질 때까지 쭉 들어가. 이게 지금 불 들어오는 거예요? 네. 아보카도 먹으면 되겠어? 아니? 이 씨는 어떻게 빼느냐? 하나, 둘, 셋, 탁! 하고 얘를
부러지네. 다시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탁! 잘못 찔렀어. 탁! 엄마 잠깐만 꺼봐봐. 벗겨지지. 짠! 이렇게. 근데 제가 사실은 제 몸에도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어요. 한겨울에는 관리를 조금 안 해요. 그럴 때는 막 컵라면도 많이 먹고 그럼 비수기 있어야 엄청 돼요. 먹어. 아유, 라면 어떻게 너무 1년 내내 관리해. 라면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뭐예요? 면을 좋아하시는구나. 엄청 좋아. 나도 면식. 빵도 많이 먹고 야식도 먹고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너무 쉽죠? 껍질 까는 것도 너무 쉽죠? 성수기 저의 몸매와 건강을 위해서 꼭 가야 하는 곳 지금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집에서 만들었던 샐러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트를 잠깐 뿌렸어요. 맛있다. 세훈아, 너는 밥 먹었어? 네, 전 먹었어요. 뭐 먹었어? 짜장면이랑 탕수육이요. 누구랑 같이 먹었어? 아니요, 혼자 먹었는데. 혼자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먹었어? 세트로. 엄마가 맨날 전화 온다고 하지 않았어? 살 빼라고? 너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쪘다 그랬지? 저 27kg. 내가 좋아하는 볶음면. 왜 안 치우고 있는 거지? 저거 너가 먹는 거 아니지? 요거 봐라. 너 저 먹었어, 안 먹었어? 아직은 안 먹어. 아직은 곧 먹겠다라는 뜻이구나. 차 안에서 이동하는 시간을 또 헛되이 보낼 순 없잖아요. 제가 요즘에 또 챙겨보는 프로그램이 금쪽 같은 내 새끼. 근데 왜 나 지금 차에서 영상 먹을 거 시청하는데 빨간불 들어왔어요. 이게 왜요? 핸드폰을 보는데 빨간불이 들어와요. 엄마가 야동, 이제 저의 성숙의 몸매를 아동. 책임져줄 이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머리 그냥 알라스 그냥 알려진 시선 손끝 그렇죠. 마지막 오른날 길다. 와 다리가 진짜 너무 어우. 길어가지고 앵글이 잡히질 않네. 선생님보다 더 선생님 같으시다. 약속 알려진 길겠죠? 제가 이제 발레킷을 하는데 선생님 제가 평소에 어떤 학생인가요? 옆에 잡아드려야 되는데 가기가 싫어요. 왜요? 잡아드릴 때 저 까치발해야 돼요. 동작이 잘 나온다는 칭찬이신 거죠? 그럼요. 이제 플러스 근력 운동만 조금 더 이제 보완하시면은 등 끌어내리시면서 그렇죠. 스테이 스피드. 더 가세요. 발비 위에서 더 가까워질 거예요. 여기까지. 마시면서 롤업. 끝까지 더 힘으로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우리 지구인들은 저처럼 비수기 성수기 했다가 안 했다 하지 말고 꾸준히 운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앞으로 꾸준히 하도록 할게요. 지구인들 화이팅! 건강에 진심인 지구인 스타 정가은 씨의 일상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역시 명품 몸매는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맞아요. 대단하시네요. 진짜 영양제부터 마사지 도구들까지 보고 네.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역시 관리에 신이신 것 같아요. 사실 운동은 할 수 있는데 저는 정강은 씨 보면서 야 내가 저렇게 영양제를 챙겨 먹을 수 있을까. 그게 오히려 꼬박꼬박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건데 그게 정말 관리에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꼬박꼬박 챙기는 거. 관리의 신이에요. 근데 뭐 거의 저는 이제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아, 그게 뭐 별 어렵진 이거를 챙긴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저의 일상인 거죠. 예, 아까 보면서 굉장히 이제 건강하게 드시는 거에 이제 네. 좀 약간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탑프로에 딱 걸렸어. 알고 보니까 환경 파괴범. 아보카도의 배신입니다. 네. 아보카도가 아보카도의 환경 배신이요. 뭐 되게 슈퍼푸드라고 맞아요. 하는 그 음식 재료 아닌가요? 네, 맞아요.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먹게 됐는데 맞아요. 영양가가 굉장히 높은 과일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기네스북까지 등록이 돼 있어요. 맞아요. 사실 한국에서 별로 먹지를 않았던 과일 그쵸. 중에 네, 하나예요. 맞아요. 그걸 왜 먹어? 막 이런 분위기일 때 있었는데 그 한 2010년쯤에 그때 이제 수입량이 한 457톤이었대요. 그런데 10년 만에 이게 이제
3,982톤으로 13,000? 이렇게 늘어나면서 한 30배 정도 네, 늘었대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그 사이에 많이 주식이 되셨는데 처음에 이게 뭔 맛이야 이랬었어요. 근데 나중에 네. 사람들이 하도 먹길래 몸에도 좋다 그래서 그쵸. 먹다 보니까 이게 그만의 또 담백한 맛이 있고 그렇죠. 또 요리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네네네네. 샌드위치, 샐러드, 빵에 올려 먹으면 너무 빵에. 맛있거든요. 심지어 아보카도 비빔밥도 맛있어요. 약간 요즘에 그런 감성 있는 카페 가면 무조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올라와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진 먹게 되고. 찍어도 이쁘게 나오고. 그렇죠. 사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환경 문제와 뭐가 문제죠? 무슨 그죠? 상관이 있는지. 네, 이게 사실 이제 아보카도는 이제 재배 과정부터 문제가 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보카도 한 알이 제대로 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그러면 무려 320리터 정도가 필요하대요. 320리터요? 한 알. 한 알에? 한 아래? 네, 계산을 했을 때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물을 있는데요. 엄청 먹네요. 아니 한 나무가 아니라 한 한 알. 알이에요. 네. 완전 물 먹는 과일이네요. 그렇죠. 물을 먹는 과일이고 그래서 사실 약간 묵 먹는 괴물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뭐 보통 이제 아보카도를 많이 키우는 지역 보면 뭐 아프리카나 뭐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이제 기후가 따뜻한 지역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지역 중에 또 이미 물 쪽으로 또 수자원이 예민한 경우가 있고 그걸 또 이제 끌어다 와가지고 또 아보카도 생산 쪽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이 좀 심각해지고 주변에 있는 주민에까지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 사용도 문제이지만 멕시코나 뭐 칠레라든지 뭐 이런 나라에서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겠습니까? 그게 지구 반대쪽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그게 날아오려면 또 그쵸? 비행기로. 네, 그러면 이제 뭐 배로 오거나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화석 연료가 있고 그러니까 썩을 수가 있으니까 그쵸, 그쵸? 맞아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냉방이 되어 있는 시설에서 그거를 보내야 되는데 온도 유지를 하면서 그렇죠. 포장에도 신경을 네, 써야 맞아요.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썩 그렇게 효율이 있는 이야. 네, 음식물은 아니죠. 와. 진짜 아보카도의 배신이네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안 먹어야 되나요? 약간 지금 그러니까 굳이 결론은- 그걸 먹기 위해서 뭔가 더 노력을 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제품에 비싼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귀한 거다. 맨날 먹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인지하고 먹더라도 네. 알고 먹는 게 좋지 네. 아니면 너무나 좋으시면 그러면 그런 지역으로 여행을 가보시는 게 캘리포니아에서 사실 훨씬 더 싸거든요. 네, 어쨌든 맛과 영양만 생각했는데 이런 또 환경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참 또 놀랍기도 하네요. 어쨌든 정가은 씨의 또 다른 생활 환경의 문제점 또 궁금해지는데 다음 문제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것도 있습니다. 탑 프로에 딱 걸렸어 두 번째인데요. 네, 보기만 해도 환경 오염이 생기는 온라인 동영상 시청입니다. 저희도 쉬는 시간에 계속 대기실에서 네네. 계속 이거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지구 환경이랑 저는 무슨 뭐 안 좋은 컨텐츠를 보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동영상 보는 게 왜 문제가 그러니까요. 있죠?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이런 거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거 다 데이터예요. 아, 네. 데이터에다가 통신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켤 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터질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상시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365일 24시간. 아, 그런 어떤 중간에 그런 장치들이 계속 켜져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냉방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상시 냉방이 돼야 돼요. 왜냐면 열이 발생하니까. 그 전자장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그렇죠. 식히기 냉방 위해서 시스템을 또 하는 돌리는 거죠. 거죠. 환경 단체 그 그린피스가 이거를 이제 한번 연구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데이터 센터 에너지 사용량이 1년에 1조 9천억 넘게 킬로와트 시가 소비가 되거든요. 그게 한국 1년의 전기를 4배 곱하시면 그 정도예요. 사람들이 전기를 쓰네. 전기 쓰는 거는 근데 그 뭐 환경 뭐 오염 그거 이어지나?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그냥 이제 우리 일상에 동영상을 그냥 켜놓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아, 다들 의미 없이. 해요. 의미 굳이 없이 안 볼 때가 틀어도 돼. 있어요. 맞아. 그죠? 근데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이 할 때도 있지만 근데 그냥 염두에 다들 두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뒤에 전기를 그렇죠. 많이 소비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재생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메일을 삭제해도 환경을 지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메일이 엄청나게 쌓여 있잖아요. 메일함에 그거를 유지하고 돌리는 데만으로도 똑같이.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이제 편지함에 네네. 그동안 안 봤던 것들이 있거나 네네. 아니면 이미 봤는데 저장을 해뒀잖아요. 네. 그 데이터가 어딘가에 저장돼 있어요. 그 데이터를 그걸 저장 또 돌려야 되고. 그렇죠. 그걸 저장해 드리기 위해서 업계에서 그거를 계속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메일을 삭제만 해도 환경을 지키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돼요. 그러면 그런 메신저 삭제도 포함되는 걸까요? 이메일 말고 저희가 요즘 네, 그게 포함이 돼요. 네, 포함. 그래요? 어쨌든 유지하기 위해서 안 어쨌든 쓰는 에너지가 거 필요한 지우고. 그 거니까. 어떤 형태의 데이터이든 간에 아. 같은 방식으로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인지를 해야겠네요. 인지를 몰랐던 하자는 거. 거죠. 네네. 그런 인스턴트나 배달은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루에 한 번이요? 네, 뭔가 굉장히 큰 문제가 뭔가 있는 거네. 있나 봐요. 네. 바로 어머나. 바로 어머나. 어머. 아니 근데 그렇게 유전적인 막 거 말고. 관리를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후천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다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질병 등수가 나왔어요. 자, 이제 살짝 긴장을 하셔야 될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네. 지구와 지구인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죠. 건강에 진심인 지구인 스타 정가은 씨의 생활 환경을 통해서 평소 생활 습관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생활 습관이 정가은 씨의 신체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네, 정가은 씨 DNA 분석해서 미래 질환 예측 검사를 받고 오셨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근데 아까부터 봐도 굉장히 모범적인 네. 건강 관리를 하고 계셨잖아요. 아마 제가 보기엔 120세까지는 120세라 아니요, 150까지는. 150까지 네. 진실 황제가 많네요. 근데 이게 여튼 뭐 저는 꾸준히 검사를 하고 있지만 검사하고 나서 이제 결과를 듣는 그 순간은 정말 너무 긴장되죠. 떨리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최 프로님이 정가은 씨의 미래 질환 결과 공개해 주시죠. 자, 제가 불러야 할 타임입니다. 네, 실장님, 네, 검사 결과 가져와 주세요. 귀여워.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다. 저희 식구예요. 네. 너무 귀엽죠. 네. 네, 지구인 스타 정가은 씨의 이 미래 질환 검사 결과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신체적 특성을 파악하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 있었거든요. 집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 있었거든요. 바로 유방암. 어머나. 바로 유방암. 어머나. 어머. 네, 유방암은 90% 이상이 이제 유관에서 발생을 해요. 그런데 림프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유방이라고 하는 이 조직의 특성상 이 림프샘으로 쉽게 전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방암의 병기를 정할 때 1기, 2기, 3기, 4기 림프샘 어디까지 전이가 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근데 정가은 씨의 경우에 제가 그래프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질병의 위험 등수가 84등, 1등이 더 위험하고 네네. 84등이니까 좀 양호한데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위험한 질병 등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위험한 질병 등수가 나왔어요. 바로 19등까지 상승을 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84등에서 19등,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이거는 이제 한국인 평균 대비 이제 정가은 씨의 유방암 유병률을 또 그래프로 보면
지금 파란색이 이제 유전적 예상 유병률이거든요.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합했을 때 이 빨간 선인데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왜 그럴까요? 뭔가 굉장히 큰 문제가 뭔가 있는 거네. 있나 봐요. 네. 근데 지금 빨간불 켜진 게 4개가 보이시죠? 네. 네, 저 부분이 이제 가은 씨의 여기 환경적 요인. 예, 육류 섭취 빈도와 인스턴트 가공식품 섭취 빈도, 그리고 스트레스와 운동 습관. 이게 나쁜 습관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유전적인 막 거 말고. 관리를 잘 하시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후천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다는. 네, 맞습니다. 이게 나름 굉장히 건강에 신경을 쓰지만 그래도 버리지 않았던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 습관들을 만약에 개선을 한다면 질병 위험 등수가 100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방암과 영영 이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생활 환경에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어쨌든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최 프로님이 보시기에 지구인스타 정가은 씨가 지금부터라도 집중해서 관리해야 되는 질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제가 집중 관리하라고 하는 이 품목, 이 항목에 대해서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비만입니다. 바로 비만입니다. 이마? 네. 진짜. 말도 안 돼요. 아니 정가은 씨 몸매는 진짜 여자들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몸매를 가지고 계신데 그러니까요. 비만이라니요. 근데 가은 씨 얼굴 표정은 본인은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 그렇죠? 사실 제 안에서 저는 굉장히 몸무게가 줄었다가 늘었다가를 조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도 겨울 방학 사이에 한 10kg가 찐 적이 있었고, 몇 달 사이에. 네, 그래서 다이어트도 했다 안 했다를 많이 하고,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우리 최 프로님이 비만 이야기 했을 때 공감이 됐어요. 맞아요. 사실 본인들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도 힌트가 나왔지만 뭐 차 안에 있었던 편의점 봉투 그 안에 사실 인스턴트 식품 가득 차 있었잖아요. 또 이 미래 질환 예측하기 전에 이제 본인이 이제 생활 습관 어떻게 하는지 체크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육류 섭취가 주 3일에서 5일 드셨다고 했고 인스턴트 음식도 거의 일주일에 뭐 한 3, 4회 그렇게 아니죠. 드시잖아요. 더 먹나요? 네, 그래요? 그러면 거의 하루에 하나씩 그러게. 그런 건가? 제가 뭐 사실 평소에 막 특히 매운 거 막 떡볶이, 마라탕, 닭발, 라면 이렇게 맵고 짠 음식 굉장히 좋아하고 배달 음식도 너무 좋아하고 거의 뭐 그런 인스턴트나 배달은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루에 한 번이요? 네,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뭐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포장 음식이 이 포장지, 뭐 플라스틱 이런 것 플라스틱이.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배달 음식 중에 뜨거운 음식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거든요. 우리 타프론이 그거 굉장히 너무 싫어하시는데 싫어해요. 커피 위에 플라스틱에 플라스틱이 까만색 플라스틱에 그래서 다 먹어. 저는 계란찜 배달 오면은 플라스틱에 다 있는 부분 안 먹고 가운데만 먹어요. 그럼 되지 않나요? 이미 안에 다 들어있는 건데. 네, 그 썩은 과일 도려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안으로 다 들어간 건데. 네, 맞아요. 이제 이때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비스페놀 A가 함유되어 있거든요. 이 성분이 비만을 유발해요. 네. 그러면 환경 호르몬이 그거 비만을 어떻게 유발하는 거예요? 이 국내 연구진이 성인 남녀 만 21명 이 생체 내 비스페도 A 농도를 분석을 했는데요. 4그룹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비스페놀 A 농도가 가장 높은 그룹이 또 낮은 그룹에 비해서 비만 위험도가 남성은 7%, 여성은 무려 20%나 더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비만 위험도가 여성이 뭐 거의 3배가 높은 거네요. 네. 일회용 용기가 이제 환경적인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문제지만 성인의 비만까지 유발을 한다는 건데 이제 비만이라는 건 우리가 단순히 살이 찐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성인병은 물론이고 뭐 식도암이나 또 유방암, 대장암 이런 암 발병까지도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제 식습관이 안 좋다는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막상 이렇게 막 유방암도 얘기하시고 최 프로님 말씀 들으니까 막 되게 조금 무섭고 싱숭생숭한데 네. 그럼 앞으로 저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네, 오늘 진짜 잘 나오신 거예요. 최 프로님께서 방법 알려주실 거죠? 네, 그럼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우리 정가은 씨를 비롯해서 지구인들을 위해서 이 지구인들의 신체 환경을 변화시켜줄
그것은 바로 네. 그것은 바로 네. 이겁니다. 사과 맛, 사과 맛. 되게 상큼하고 뒷맛이 깔끔해요. 네,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유산균 같은 건가요? 오, 맞아요. 역시 탁프로님 예리하시다. 와. 가루로 드시지 않나요 원래? 네네. 유산균? 진짜요? 네, 이거는 그냥 유산균이 아니라 바로 모유 유산균 비엔알 17입니다. 비엔알 17이요? 그 약간 아이돌 이름 같은데. 모유를 마신 아이돌 17명이 나왔어요. 비엔알 17. 모유예요! 근데 이름도 길고 특이한데 기존 유산균과 모유 유산균 비엔알 17이 많이 다른가요? 보통 이제 유산균 하면은 그냥 뭐 장 건강에 좋지 이렇게 드시는데 사실은 균이잖아요. 네네. 이 살아있는 균을 우리가 어딘가에서 이게 채취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이걸 채취를 하냐면 분변에서 일반적으로는 사람이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모유 유래 유산균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한국인 산모 모유에서 유래한 유산균입니다. 네. 저 그러면 이 모유 유산균 비엔알 네. 17이 제 신체 환경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가은 씨의 식습관을 보면 탄수화물 많이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이 모유 유산균 비엔알 17이 이 몸에 들어온 탄수화물을 흡수되기 전에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엔알 17 이 유산균이 막, 네. 막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가는 거예요? 막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으로 쌀밥이나 또 요즘은 밀가루도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탄수화물이 들어오면은 이제 흡수가 되기 위해서 잘게 쪼개지는데 쪼개지고 쪼개져서 단당류로 쪼개지거든요. 포도당 같은. 이 비엔알 17 같은 경우는 단당류까지 쪼개지지 않고 다당류로 만들어요. 덩어리 크게. 그러다 보니까 흡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흡수되지 않고 배출을 시켜버리니까 살이 찌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럼 이거랑 관련된 데이터도 있나요? 그럼요. 이 12주 동안 쥐에게 이 모유유산균 비엔알 17을 섭취하게 했더니 이제 대변을 검사를 했어요. 섭취하지 않은 동물들과 비교를 했더니 이 변에 다당류 함유가 한 5배 정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비엔알 17이 탄수화물을 체외로 이렇게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면 네. 혹시 탄수화물만 배출하지 않고 지방까지 배출을 해주면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방세포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색 지방을 자꾸 쌓아두고 축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먹으면 거기에 쌓아두니까 자꾸 살이 찌는 지방이 되는 거고 갈색 지방은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태우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백색 지방은 나쁜 지방, 갈색 지방은 착한 지방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백색 지방을 줄여야 이제 체중을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비엔알 17이 또 백색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비만쥐에게 10주간 이 모유 유산균 비엔알 17을 섭취하게 했더니 백색 지방의 이 크기가 무려 35%다 줄어들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 비엔알 17 유산균이 또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켜서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또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배고픈 건 참거든요. 네네. 근데 배고프지 않은데 그냥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참기 힘들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식욕 조절이 힘든 이유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아니고 바로 렙틴 호르몬의 장난치기 때문이에요. 내 잘못이 아니었던 거죠. 호르몬의 문제였구나. 네, 사실 이제 렙틴 호르몬의 불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먹어요. 그러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럼 위장관에서 빵빵하게 배가 부를 때 그거를 뇌로 신호를 전달을 해줘요. 우리가 먹는 걸 스탑하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인데 그럼 이제 렙틴 호르몬이 줄어서 식욕이 과하니까 배가 불러도 잘 모르고 또 먹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식욕 조절을 잘 못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렙틴 호르몬을 이렇게 잘 조절하면은 폭식을 막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비엔알 17이 렙틴 호르몬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높은 렙틴 수치를 조절해서 정상 수치로 돌려주고 또 렙틴 저항성을 조절해서 이 비만 상태인 거를 정상으로 돌리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BNR 17이 이렇게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같은 거 있을까요? 있죠. 이제 비만한 한국인 성인에게 BNR 17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더니 12주 그 후에 봤더니 허리둘레가 5cm 감소를 했고요. 네. 네, 그리고 복부의 내장 지방도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또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날씬해졌다 그러면은 뭐 허리둘레뿐만 아니라 엉덩이 둘레 그리고 또 이제 BMI, 체질량 지수 이런 것들도 모두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BNR 17 유산균은요 이런 특징들 때문에 국내에서 유산균 중에서는 최초로 식약청에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고 2018년에는 미국에서 열린 건강기능 원료 대회에서 올해의 체중 관리상을 받았다고 해요. 또 2020년에는 올해의 프로바이오틱스상을 또 수상하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강아지한테도 좀 도움이 되나요? 이제 사람도 그렇고 뭐 반려견도 포유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응증이 됐다고 합니다. 꼭 실제로 이제 비만한 개에게 BNR 17 유산균을 섭취하겠더니 체중이 또 줄어들었대요. 네, 신체 충실 지수도 16% 개선이 되고 또 이 지방 면적이라던가 비율도 한 17% 줄어들었다는 또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실 뭐든 잘 알고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먹는데 주의사항 같은 게 있나요? 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꽤 많은 양을 주셨는데 지금 초반장님 다 드신 것 같아요.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하루 권장량이 있어요. 하루에 한 450에서 900mg 정도. 그리고 이 균이다 보니까 이게 또 고온에서는 이게 좀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하고 드시지 마시고 보관할 때도 냉장 보관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우리가 다이어트나 비만 때문에 먹는 거라면 체지방 감소 기능성 인정받았는지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겠죠. 네, 오늘도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잡는 헬시 플레저부터 신체 환경까지 쓰리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가은 씨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제가 한 90점 정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우리 타프로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보니까 조금 더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배운 것들을 저희 아이한테도 좀 가르쳐 주면서 네.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역시. 너무 유익한 시간. 네. 만능 엔터테이너답게 말씀도 청산유리. 그래요. 오늘도 라떼를 찾는다면 내일의 항해도 없다. 지구인이 레벨업 되는 시간, 지구 인더 하우스. 다음 주에 만나요. 한국의 약간 미술 시장이 해외에서는 이제 관심이 좀 높아져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전은 한 23회 정도, 아트페어나 그룹전은 한 150회 이상을 150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재테크가 됩니다. 다시 경매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무려 4억 5천만 달러에 하나 잘 고른 미술품 하나 또 1등도 부럽지 않을 것 같아요. 치트키가 하나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채널 A